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압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목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읽어야 할 책,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 나누어야 할 대화, 바꿔야 할 습관. 그 목록은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떠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목록이 선명하게 보여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다시 미뤄둔 일들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오늘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시작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책감이었던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가? 왜 이토록 간단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들은 어디서 그 힘을 얻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잘못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가 먼저 오고 행동이 뒤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동기가 생겨야 움직인다고. 열정이 솟구쳐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마음이 준비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영감을 찾으라고, 동기를 부여받으라고, 열정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완벽한 기분이 찾아오기를, 영감이 떨어지기를, 확신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처럼 동기가 내려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체되고 꿈은 희미해지고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몇 년이 흘러도 그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이 펼쳐지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동기는 뒤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삶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이 증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인하고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진리입니다. 움직이면 동기가 생깁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행동이 먼저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기다림의 감옥에서 벗어나 행동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땅에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그저 씨앗으로 남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아무리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해도 땅에 심지 않으면 영원히 씨앗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묻고 물을 주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획만으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길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다음 걸음이 보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밝혔던 것도 그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계속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 다시 일어나 다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천재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멈추지 않는 행동에 있었습니다. 행동은 불확실성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상상의 벽을 부수고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행동은 또한 미지의 땅을 익숙한 땅으로 바꿉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기억하십니까?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불안함. 하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자전거 타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동기를 기다리는 이는 끝없이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완전히 준비되는 날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이는 기다림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부족한 조건 속에서 전진하고 확신이 없는 채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나아가니 다음 걸음이 쉬워지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니 더 큰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은 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두려움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도전하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환영에 불과합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다가가면 작아지고 부딪히면 금세 무너집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미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과대평가하고 상상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두려움을 약하게 만듭니다. 처음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나아지고, 세 번째는 더 나아지고, 10번째쯤 되면 두려움은 배경 소음처럼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마주할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이것이 행동의 힘입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삶을 잃습니다. 미루기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오늘 하지 않은 일은 내일도 하지 않게 되고 내일 하지 않은 일은 다음 주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인생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일은 더 준비가 될 거야. 다음 주에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다음 달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과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불완전하고 똑같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불완전해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시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조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불완전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을 쓰십시오. 한 통의 전화를 거십시오.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미완의 시작이 삶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처음에는 작은 샘물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 샘물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흐르고 다른 물줄기와 만나고 계속 흐르면서 결국 거대한 강이 됩니다.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꿉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결단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극적인 순간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는 것, 매일 10분씩 운동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작은 시작이 쌓여 거대한 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의 노력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의 노력과 합쳐지고 모레의 노력과 합쳐지면서 거대한 힘이 됩니다. 규율이란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누워 있을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건강한 선택을 할 것인가, 쉬운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작은 전투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누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자기 규율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 규율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를 계획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 쓰기로 한 글을 쓰는 것, 해야 할 일을 그날 안에 끝내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삶의 기둥이 됩니다. 습관은 의지력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매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신뢰를 쌓습니다. 자기 신뢰는 어디서 옵니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경험에서 옵니다. 오늘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했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는 나를 믿게 됩니다. 그 신뢰가 곧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온 역사입니다.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신감이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시도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행동들이 인생의 궤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규율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규율이 없는 삶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동과 기분에 좌우되는 노예의 삶입니다. 하지만 규율 있는 삶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고통은 삶이 우리를 단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불편한 곳에서, 도전적인 곳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근육은 어떻게 자랍니까?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근육 섬유가 찢어집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부분이 회복되면서 더 강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때, 힘든 결정을 내릴 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는 성장을 놓칩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면 관계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힘든 프로젝트를 피하면 능력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면 지혜는 깊어지지 못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크게 만듭니다. 나무가 폭풍을 견딜 때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이 우리도 고난을 견딜 때마다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공감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곁을 지나갈 때 삶은 우리에게 지혜를 남깁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배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이 없으면 그저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떠밀리고 파도가 치면 흔들립니다. 목표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매일의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이 일이 나를 목표에 가까이 데려가는가? 그렇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좌표와 기한, 그리고 단계를 가진 목표여야 합니다. 언젠가 성공하고 싶다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큰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면 거대한 목표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목표가 있을 때 매일의 걸음은 의미를 얻습니다. 오늘 한 작은 일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일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루의 한 조각이 모여 내일의 성취가 되고 내일의 성취가 모여 인생의 결실이 됩니다. 위대한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쓴 한 페이지가 모여 책이 되고 오늘 배운 한 가지가 모여 전문성이 되고 오늘 쌓은 작은 관계가 모여 인생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줍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장기적인 보상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목표에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을 알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만 한다고 해서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임으로만 바뀝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날, 기분이 완벽하게 좋은 날, 확신이 완벽하게 선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불완전한 오늘이 최고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십시오.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완벽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작은 결단,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시간 후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이번 주의 습관이 내년의 당신을 만듭니다. 동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동기는 따라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완벽한 기분이 먼저가 아니고, 완벽한 확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동기를 만들고, 동기가 더 큰 행동을 만들고,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분명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모두가 같은 세상, 같은 경제 속에서 사는데 누군가는 풍요 속에 있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공부를 더 했기 때문일까요?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차이는 단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보내는 그 첫 번째 감정, 당신이 일하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당신이 잠들기 전에 느끼는 그 마지막 진동,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만 바꾸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하면서도 왜 현실은 그대로인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행동 아래 깔린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고 성공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벽에는 비전 보드가 붙어 있고 핸드폰에는 동기부여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확언을 외치고 밤에는 명상을 하며 원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실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를 외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도 아직은 부족해. 나는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이 작은 속삭임,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속삭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당신이 100번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해도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울리고 있다면 우주는 그 깊은 곳에 신뢰 반응합니다. 당신이 1000번 나는 부자다라고 외쳐도 당신의 몸 전체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우주는 그 몸의 언어를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바꿨지만 무언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바꿨지만 더 깊은 무언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생각은 표면의 물결이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해저의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표면의 물결을 아무리 바꿔도 깊은 조류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배는 결국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의 생각과 그 깊은 무언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당신은 분열됩니다. 한쪽으로는 앞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현실을 정체시킵니다. 당신은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모든 물질이
사실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 말, 생각,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모두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진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기쁨은 높은 주파수로, 불안은 낮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사랑은 확장하는 파동이고 두려움은 수축하는 파동입니다. 감사는 열림의 진동이고 원망은 닫힘의 진동입니다. 우주는 바로 그 감정의 진동을 인식하고 같은 진동의 현실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비슷한 주파수는 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은 불안한 일들을 더 끌어당기고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불안의 주파수로 방송하면 불안의 주파수를 가진 사건들이 당신의 방송을 수신합니다. 당신이 감사의 주파수로 방송하면 감사의 주파수를 가진 경험들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진짜 핵심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현실을 만든다. 당신의 생각은 의도를 설정하지만 당신의 느낌은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의도해도 당신의 주파수가 가난의 주파수라면 당신은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특별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주파수가 풍요의 주파수라면 풍요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밀어붙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원하는 방송에 맞추듯이 당신의 감정을 원하는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돈도 진동합니다. 기회도, 사람도 모두 감정의 주파수를 타고 움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돈에 대한 당신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더 이상 당신이 쫓아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를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에너지입니다. 부의 주파수는 조급함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빨리 벌어야 해라는 불안의 진동은 돈을 밀어내지만 이미 충분하다는 감사의 진동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당신은 사실 그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절함은 결핍의 선언입니다. 우주는 그 결핍에 반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풍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사는 충만함의 확인입니다. 우주는 그 충만함에 응답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부자처럼 행동하기 전에 부자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감정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아직 부족하다는 감정의 패턴입니다. 당신은 은행 계좌에 수억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가난의 주파수입니다. 풍요는 자산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감정의 파동입니다.
당신은 은행 계좌가 거의 비어 있어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삶을 신뢰하고 미래를 평온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풍요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계좌 장호를 보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가난의 주파수라면 우주는 가난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을 보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풍요의 주파수라면 우주는 풍요를 증명하는 기회들을 보냅니다. 오늘 그 주파수를 바꿔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얼마나 평온한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한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이 3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이 3단계는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재조율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 인식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 위에 있는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조급한가? 감사한가? 내 감정의 진동을 먼저 관찰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움직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반응, 그래서 같은 현실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깨는 첫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내 호흡은 얕은가? 깊은가? 내 어깨는 긴장되어 있는가? 이완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세요. 이 인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거리감이 당신에게 선택의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변환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억지로 긍정하지 말고 단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 그 말은 현실보다 더 강한 에너지로 당신의 파동을 바꿉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당신은 보통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 이 문장은 당신을 미래에서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을 결핍에서 충만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주파수를 즉시 바꿉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유지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듯 느껴보세요. 그 감각이 뇌와 몸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그 신호에 즉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화가 아니라 체감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어떤 느낌일까요? 당신의 어깨는 이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깊고 편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은 따뜻하고 넓을 것입니다. 바로 그 느낌을 지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면 당신의 뇌는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의 몸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동이 바뀝니다. 당신이 풍요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풍요의 주파수로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방송을 받아 응답합니다.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 중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에 3번, 각각 3분씩만 투자하세요. 총 9분입니다. 이 9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주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래된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 주파수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면서 억지로 나는 평온하다고 자신을 속이려 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열을 만듭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먼저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부드럽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로 이동하세요. 저항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감정을 바꿨는데 오늘 저녁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십 년 동안 결핍의 주파수를 방송해 왔습니다. 그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주파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이 당신의 새로운 감정 패턴에 매일 주의를 기울이세요. 세 번째 실수는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하면 평온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당신이 먼저 감사해야 돈이 옵니다. 당신이 먼저 평온해야 성공이 찾아옵니다. 외부가 내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가 외부를 창조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순간에 당신의 감정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느낌을 다스려 보세요.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의식적으로 그것을 조율하세요. 그 한 번의 감정 전환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이 불안해서 평온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결핍에서 감사로 이동하는 그 순간, 우주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당신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즉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이 에너지 변화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마음의 파동을 듣습니다. 돈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의 느낌에 반응합니다. 조급함이 아닌 평온함, 결핍이 아닌 감사, 그 감정 속에서 돈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감사할 때 당신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을 풍요의 진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듯 당신의 감정을 조율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세요.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생각을 멈추고 느낌을 바꾸세요. 생각은 당신을 과거와 미래로 데려가지만 느낌은 당신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을 가진 유일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가가 당신의 다음 순간을 창조합니다. 우주는 언제나 그 느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당신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당신의 주파수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지금도 그에 맞는 현실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방송하면 불안한 현실이 옵니다. 당신이 평온을 방송하면 평온한 현실이 옵니다. 당신이 결핍을 방송하면 결핍의 경험이 옵니다. 당신이 풍요를 방송하면 풍요의 기회가 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과학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진동을 만들고 당신의 진동이 당신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바꾸세요. 당신의 현실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에게 매일 새로운 에너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진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어쩌면 매일의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고 출근길에 서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기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20년의 지긋지긋한 시간을 단숨에 끝낸 비결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복권 당첨이나 주식 대박 같은 거대한 행운을 꿈꿉니다. 그들은 언젠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방법은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자유, 그 비밀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재테크도 어려운 투자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잠시 후 당신은 이 비밀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유를 기다리기만 하지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바람만 품은 채 구체적인 그림 없이 하루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희망하지만 자유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우연히 오는 선물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먼저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에펠탑도 만리장성도 당신이 사는 집도 모두 누군가의 설계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만큼은 설계도 없이 살아가려고 할까요? 모든 부와 성공은 희망이 아니라 설계도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렸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명확한 설계도가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막연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림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설계하는 도구, 당신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입니다. 제가 수십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밖으로 꺼내어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벽에 붙였고, 어떤 이는 일기를 썼고, 어떤 이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꿈을 보이는 현실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순한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메모지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사업으로 매달 5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는 그 메모지를 지갑에 넣고 매일 출근길에 꺼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숫자를 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6개월 후 그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작은 온라인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편의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이미 월 500만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시스템도 비싼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젠가 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같은 표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형으로만 작동하며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에게는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될 것이다는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내일도 될 것이고, 다음 주도 될 것이고, 내년에도 여전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가 출근길에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역시 난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되긴 힘들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긍정을 외치지만 하루 종일 부정의 감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 보드를 만들어 벽에 붙여놓습니다. 고급 자동차 사진, 멋진 집 사진, 여행지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건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사진들이 그에게 희망이 아니라 좌절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깨우려면 현재형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말보다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언어이지만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 말해도 당신의 감정이 나는 가난하다고 떨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떨림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말과 감정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도구, 추상적인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변환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종이 한 장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 종이는 당신의 자유를 설계하는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자유 금액을 적으세요. 맨 위에 하나의 숫자를 적으세요. 그 금액은 현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아닌 일을 하지 않고도 유지하고 싶은 삶의 수준을 적으세요. 500만 원일 수도, 1000만 원일 수도, 50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설레는 금액입니다. 당신이 그 숫자를 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지어지고 이미 그것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숫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숫자를 바라보는 감정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 현실적인 금액을 적습니다. 지금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350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지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버전일 뿐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적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의 파동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종이 위에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그 숫자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무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 금액을 현재형 문장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나는 매달 10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명령어입니다. 미래형인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인 이미 되었다로 적어야 합니다. 아직 현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장을 보며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을 때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이완되고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당신의 가슴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그 상태를 현재로 받아들이고 현실은 그 진동에 맞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당신의 감정을 종이 위에 붙이세요. 그 문장을 바라볼 때 당신이 느끼고 싶은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감사, 자유, 평화, 기쁨,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종이 위에 크게 적으세요. 이 감정이 바로 우주가 인식하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당신의 감정이 다르다면 우주는 그 감정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를 느낀다면 우주는 그 감사에 응답합니다. 그 에너지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 선언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사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감정을 느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과거에 당신이 정말로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친구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받았던 작은 도움, 아름다운 일몰을 본 순간,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당신의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끼세요. 바로 그 감정을 이 종이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언젠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돈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돈을 좇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돈이 저 멀리 있고 자신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이미 충분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돈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흘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이 종이를 보세요. 그 숫자를 보고 그 문장을 읽고 그 감정을 느끼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분을 매일 반복하세요. 그 한 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종이를 만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결핍의 패턴을 살아왔습니다. 그 깊이 뿌리 박힌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패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의심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만 바보같이 종이 하나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심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을 끝까지 해볼 거야. 의심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의심이 있어도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일관성 부족입니다. 처음 3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후 생각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과 일관성으로 학습합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 하루만큼 당신의 진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세요. 양치질하듯 세수하듯 매일 빠짐없이 하는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종이는 단순한 소원의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자유로운 부자라는 정체성을 심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매일 이 종이를 바라볼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믿음을 따라 재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비밀입니다. 그들은 모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매일 시각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그가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일기로 적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었습니다. 돈은 신비가 아닙니다. 돈은 감정과 태도가 일치할 때 반응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느끼면 결핍이 옵니다. 당신이 풍요를 느끼면 풍요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당신의 진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는 추상적인 희망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는 막연한 바람을 명확한 목표로 변환합니다. 이 종이는 당신의 무의식을 깨우고 당신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만들고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이 종이는 매일 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종이를 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 종이를 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이 종이로 시작하고 이 종이로 마무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 위엔 금액, 문장,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향한 지도입니다. 매일 바라보세요. 감사함을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이 이 종이를 매일 보고 그 감정을 느끼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씨앗은 싹을 트이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건 복권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직접 설계한 삶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매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입력한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매일 느낀 감정의 진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유는 이 종이 한 장 위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당신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이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당신의 자유를 응원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비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유 금액을 적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